자, 요번에 이야기할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사이트를 만들다 보면 이런 사이트의 구조가 있죠. 이렇게 헤더가 가로로 흘러가는 가로 구조형의 디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로 흘러가는 세로 구조형의 작업을 볼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크게 두 덩어리로 큰 구조를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는데요. 지금 요 첫 번째에 있는 예제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딩할 때 그냥 엘리먼트의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부분이 그닥 없어요. 뭐 이슈가 된다고 하면 이미지 위에 헤더가 올라가는 정도,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헤더 만들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근데 요 녀석은요 약간의 머리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녀석은 지금 왼쪽에 쏠려서 왼쪽에 고정이 된 상태에서 출력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브라우저를 줄이게 되면요, 이렇게 줄이게 됐을 때 현재 헤더의 이 엘리먼트들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요 중앙에 있는 이 헤더가 끝난 후에 나오는 컨텐츠 영역만 리스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다들 어떤 구조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얘가 스크롤을 내리게 됐을 때 헤더는 고정된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현재의 내용들, 컨텐츠 영역만 스크롤이 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가정해보고 지금 이 구조를 어떻게 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엘리먼트 구조는 똑같아요. 헤더가 있고요. 헤더 GN이라고 해서 그냥 헤더 영역이라고 글씨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헤더 영역이 끝난 후에 div를 이용해서요 뭐 래퍼라고 하는 영역을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래퍼 영역이라고 글씨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들 이해되시죠? 자, 이 상태에서요 엘리먼트 구조를 좀 잡아볼게요. 헤더 CSS로 디자인을 잡아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위스 값을 300픽셀 정도로 고정을 할게요. 그리고 보더 1픽셀 솔리드 레드 하면요 지금 300의 크기만큼 고정이 되어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래퍼의 영역에게 보더를 10픽셀 솔리드 블랙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픽셀로 줄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엘리먼트 순서상 헤더 다음에 래퍼의 영역이 나와 있죠. 지금 아까와 같은 구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래퍼 영역 위에 헤더가 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헤더 영역이 떠 있고 그 밑으로 누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래퍼의 영역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잠깐 비스듬하게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리자면 래퍼 영역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헤더의 영역이 이렇게 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야 이 엘리먼트와 이 엘리먼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서로 영향을 받지 않겠죠. 그러면 이 헤더는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포지션이 선언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내려도 스크롤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포지션이 뭘로 되어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픽스드로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헤더에게 위스 값을 300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을 픽스드로 부여를 하게 되면요 지금 두 개의 영역이 겹치게 되는데요 이 두 개의 영역이 겹친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더 영역이 끝난 후에 래퍼 영역이 있었는데요 현재 이 A라고 하는 헤더 영역에게 포지션 픽스드를 주니까 이렇게 앞으로 뜬 거예요. 그래서 헤더가 있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래퍼가 이렇게 뒤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1번 레이어, 2번 레이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Z축의 공간으로 봤을 때 이 두 개는 전혀 다른 뎁스 공간에 있기 때문에 레이아웃이 이렇게 겹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요 헤더의 영역이요 이 헤더의 영역이 이 브라우저의 크기만큼 늘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꽉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높이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하이트가 100%가 선언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이트 100%를 선언을 하면요 현재 얘가 누굴 따라가요?
HTML과 바디의 크기를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리드 CSS에서 HTML과 바디의 높이값을 100%로 미리 선언해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여기다가 무엇을 써줘야 되죠? HTML과 바디 하이트 100%를 써줘야 얘네가 늘어날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헤더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구조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브라우저를 줄이면 만큼 지금 얘는 고정이 된다는 이야기겠죠? 자, 이 상태에서요. 지금 300 너무 기니까 한 250 맞출게요. 자, 요 정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지금 헤더가 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누가 있죠? 래퍼라고 하는 div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지금 뭐냐면요. 이 헤더의 너비만큼 안 나와야 되는데 글씨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헤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글씨가 왼쪽 상단인 이 영역에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되게 간단합니다. 이 래퍼에게요. 패딩의 영역을요. 이 헤더의 너비만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패딩 레프트 250px를 주게 되면 지금 이 영역이 어떻게 잡혀요?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녹색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패딩으로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 다 되십니까? 그러면 컨텐츠가 시작할 때는 항상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이 래퍼의 영역 안에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div 콜 4를 쓸게요. 그럼 컬럼 4번 콜 4를 3번 쓰면 3단 디자인이 완성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이 div는요 구조이기 때문에 건드리시면 안 돼요. 여기다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고 얘는 패딩으로 지금 이 영역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잡는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하지 마십시오. 여기다가.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클리어 픽스 때리면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브라우저 줄이면 이 100%는 누구를 기준으로 100%로 생각하냐면 패딩 레프트가 먹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들 다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요 현재 이 구조가 바로 이 구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이트 100%니까 고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가 여기서 시작하는 건 이만큼 패딩 영역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높이 값을 좀 강제로 잡아볼게요. 스크롤이 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2000px 라고 해서 좀 강제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헤더 영역은 그대로 있고 스크롤링 되는 거 다 느껴지시죠? 자, 이런 식으로 구조를 잡아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